배터리는 가능할까요? 그 영상에 보면 그 네. 시연하는 영상에 보면 전력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네. 저 보니까 지금 물론 시험 단계지만 그래서 네. 향후에는 어떻게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도 궁금증 가운데 하나 같아요. 아까 처음 보신 그 로봇이 이제 헐벗고 나온 로봇이 네. 원래는 이제 그 크레인에 걸려서 전선을 이어서 실험을 했던 로봇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에 나올 땐 그걸 다 떼냈죠. 떼었죠. 예. 예. 그리고 배터리 팩도 선을 보였는데 2.3kWh 배터리 팩이에요. 사실 더 장시간 운용을 하려면 더 무거운 배터리를 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2.3kWh면요. 보통 자동차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 한 70kWh 정도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충전하면 하루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8시간, 10시간을 할 수 있는 건데 2.3kWh면은 뭐 짧게는 30분, 1시간 정도만 충전하면 다음 8시간, 10시간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터의 최적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커브들을 가장 최적선으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다 소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을 우리는 만들지 않고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왜냐하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쪽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뭐 2조 3교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하고 다음 사람 일하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이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로봇이 내려가야지만 뭐 대체가 24시간 작동을 하면 인간의 어떤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타겟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때 나오셨을 때도 연구원님께서 이제 그 테슬라가 공장을 이제 기가프레스로 자동화하는 거 못지않게 로봇을 투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생산 그 과정에 혁신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둔 거겠네요, 당연히. 네, 지금 로봇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거에 이제 산업용 대형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왔을 때도 그러니까 과거의 로봇들 보시면 이제 케이지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망을 쳐놓고 어떻게 보면 1.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뭐 이런 규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지금의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협동할 수 있다 해서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데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인간과 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30년에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12개를 더 지겠다고 했죠. 그래서 2천만 대 생산체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전에 뭐 중국의 상하이 공장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됐을 때 가동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 사태를 이제 앞으로도 겪을 거란 말이죠. 뭐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국가 뭐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로봇을 투입한다면 사실 계속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장을 제일 먼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거고 공장이란 곳이 사실 사람하고 아주 근접하게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아직 좀 높지는 않거든요.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궁극의 목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정용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간을 두고 저희가 봐야겠지만 우선은 공장에 그렇게 투입돼서 기가팩토리 생산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얼핏 가정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둘 다 이제 꿈꾸는 궁극적인 로봇의 상이라는 거 말씀해주신 그런 가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인가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좀 일을 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로봇에 맡기자 이런 좀 이야기들은 과거에서부터 많이 왔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걱정하잖아요. 고령화 사회고 심지어 국가 소멸이 되지 않나 뭐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죠.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임금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다 보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최근에 뭐
미국, 중국 다들 어떻게 보면은 경제 기반, 산업 기반을 다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기반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임금이 굉장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로봇이라는 거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집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반려 로봇에 대한 소요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씩 보급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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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네. 있는데 책도 가장 읽어주고. 힘든 일이 이제 그 레고 블록 치우는 일. 애들이 어지러우면 치우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거는 좀 로봇에 맡기고 그 시간에 저는 이제 테슬라 공부 좀 더 하고 이런 미래를 좀 꿈꿔보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그 테슬라봇의 가능성이 이제 어차피 뇌를 갖췄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자동차에 선보인 그런 기술을 로봇에도 대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네. 연계가 돼 있나요? 지금 테슬라봇이 다른 로봇들하고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같아요. 그래서 발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상당수의 부품들을 가져다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이미 작년 AI 데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테슬라의 FSD 컴퓨터를 이제 스스로 생산을 이제 설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을 그대로 로봇에 갖고 왔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28개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차별점을 빼고는 비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경로를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주행을 하는 것들은 거의 기술이 흡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테슬라가 잘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부분에서도 또 공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 그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원칙 그러니까 말하자면 컴퓨터죠. 슈퍼컴퓨터를 테슬라 봇에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테슬라의 차별성을 얘기할 때 왜 자율주행 다른 거는 센서 베이스인데 얘네들은 네. 카메라 베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문득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네. 드는 생각이 아까도 로봇이 그 카메라를 보고 그 물을 줄 화초와 뭐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것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오큐페이션 네트워크라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행을 할 경우에는 공간 안에서 사실 공간이 비어 있어야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빈 공간을 찾는 건데, 그래서 오큐페이션 맞나요? 네.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는데 네트워크라 해서 그 점유 공간 점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전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테슬라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간을 지나간다고 하면 탁자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게 사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컴퓨터인지 뭐 컵인지 구별을 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을 가져다가 로봇 기술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아서 그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빠르게 네. 발전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FSD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로봇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 건가요? 로봇을 많이 팔아서 그 로봇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더 빠르게 발전하는. 네, 뭐 정확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로봇 대수를 밀리언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대를 수백만 대.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백만 대, 로봇도 수백만 대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뭐 수백만 대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공장 안에 우선 투입 뭐 최소한 몇천 대라도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정보 학습량이 많겠죠. 실제로 로봇이 실무에 투입된 지금 테슬라의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진영에서 사실상 제한된 조건 안에서 주행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실제 이제 운전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실제 이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한계랄까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셨듯이 아직까지 기술의 진보 단계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반년 만에 이 정도 이뤘다는 게 놀라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런 수년 안에는 공장 정도에서는 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수백만 대 양산까지 갈지는 이제 네.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겠지만 굉장히 많은 로봇이 특히나 자기 공장 안에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이를테면 다른 임무,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버틀러라 그래서 이제 가정 업무를 집사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도 훨씬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이를테면 에브리데이 로봇 기술처럼 그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 뭐 경로 파악 기능, 그다음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제너럴 이제 일반적인 지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인데 갑자기 나중에 되면 테슬라봇과 테슬라를 이렇게 합해서 팔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연계해서 뭔가 서비스를 두 개 사면 좀 깎아주면. 깎아주고. 그러면 하여튼, 네. 공장에 뭐 예를 들면 이 테슬라 공장의 기가팩토리에 이 로봇이 네.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네.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네. 밤새도록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뭐 전부 다 대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존의 좀 반복적인 작업들은 뭐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